이번에 이제 놀이 나들이를 알아볼 거예요. 엄마 아빠 이동하려면 일단 아기띠 안고 나가야 되겠죠. 공원이나 뭐 쇼핑이나 하시려면 유모차 나가야 되고, 차로 이동하시려면 카시트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볼 겁니다. 맨 먼저 이제 유모차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유모차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는 디럭스형, 가장 큰 거. 두 번째는 절충형. 세 번째는 휴대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이렇게 세 가지 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디럭스형은 가장 크고, 프레임, 그 다음에 바퀴, 서스펜션, 그 다음에 시트, 배시넷 해서 가장 풀사이즈로 큰 거, 아이가 가장 편한 거, 태어나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신생아용, 그래서 22개월까지 쓸 수 있는 디럭스형입니다. 절충형은 6개월 정도부터 보통 쓰고요. 22kg까지 마지막 쓰는 개월수는 똑같아요. 무게는. 그렇지만 태어나자마자 바로 쓰면 시트 자체가 완전히 신생아, 한두 달 된 신생아한테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부터 권장을 하는 거고요. 휴대용은 보통 6개월 이상인데 길면 돌 이상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보기밖에 안 되고 마주보기도 안 되고 시트도 가볍고 프레임도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휴대성이 좋아지고 엄마가 쉽게 접고 펴고 할 수 있는 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겁고 크지만 아이한테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순서적으로 폴딩과 언폴딩하고 기본적인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가 앉으려면 신생아 시트가 필요해요. 신생아 시트는 옆에서 보시면 제가 180도 편하게 지금 눕혀 있죠. 아이는 엉덩이 밑으로 내려가서 등은 올라가요. 머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평평한 시트에 누우면 머리 뒤쪽으로 피가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한테 안락한 이런 시트가 신생아한테 맞는 거고요. 신생아만 쓰는 게 아니라 발받침도 늘어나고 캐노피도 늘어나서 10c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쓸 수가 있어요. 아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고요. 아이가 6개월에서 돌 정도 지날 즈음에는 이제 엄마 안 봐요. 갑갑해서. 근데 바깥에 보려 그래요. 궁금해서. 그때는 계속 엄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좌우의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냥 바꿔주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그럼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바깥에 보면서 다니면 돼요. 핸들 잡고. 폴딩 할 때는 시트를 이렇게 그 상태로 그대로 접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뭐 차에 다른 짐들이 많이 없으면 충분히 실려요. 그리고 한 10kg 좀 넘는데 엄마는 좀 무겁게 약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필 때는 역시 프레임을 잡고 앞바퀴를 툭 당겨주면 이렇게 바로 펴져요. 뒷바퀴 락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시트를 분리시켜요. 그럼 요것만 들고 차에다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요 프레임만 접으면 이렇게 접혀요.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아요. 디럭스형인데도 충분히 엄마 아빠가 다 케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나 부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절충형은 장점이 디럭스형보다 좀 작지만 앞도 보고 마주도 보고 완전히 신생아는 아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바로 가능하다. 시트가 디럭스형하고 다르게 평평하죠. 좀만 세우면 척추로 힘이 많이 가요. 2, 3개월 된 아이한테 태우면 좀 좋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이후부터 가능하다. 난 태어나자마자 겨울이고 외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넘어야지 외출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쪽부터 가셔도 되고, 절충형부터 그건 선택하시는 겁니다. 폴딩을 해보면 그래서 아까보다는 간편하고 작고 또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언폴딩도 펴서 한 손으로 엄마가 가능하고, 휴대용으로 오면 요거는 이제 아이가 돌 정도 지나시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권장할 때. 왜냐면 이런 유모차가 있는데 굳이 이걸 당장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돌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엄마 혼자 아이 데리고 자주 나가게 돼요. 그러면 너무 부피가 크고 무거운 거를 자주 이용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휴대용 유모차를 병행해서 사서 엄마가 쓸 때는 혼자 이거 쓰고 아빠랑 같이 나갈 때는 좀 무겁고 편한 걸로 써야지 아이가 편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원터치로 접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어깨에 멜 수도 있어요. 휴대용 유모차는 우리가 뭐 제주도를 가든 또 해외를 나가든
그래서 기내에 실을 수 있고, 기내에 실으려면 보증타임 전까지 우리가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엄청 힘들잖아요. 계속 안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내용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기내에 들어갈 수 있고, 물론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서 안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세요. 어쨌든 휴대용은 기내 탑승이 가능한 게 대부분이고, 절충형부터는 그냥 다 안 된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유모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카시트 알아볼 건데요. 카시트는 우리가 크게 신생아 카시트, 대부분 아는 이거예요. 360도 회전이 되고 발받침이 있고 아이소픽스가 있는 거, 이게 신생아 카시트로 다 알고 계시죠? 신생아 카시트 이전에 바구니 카시트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바구니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까지밖에 못 써요. 그 안에 공간이 작아서 아이가 6개월도 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좀 발육이 좋은 아이들은 벌써부터 작대요. 저희 매장에 오면 4개월 좀 됐는데 작아서 안 들어간다고, 불편해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갈아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한두 달은 거의 외출을 안 해요. 그러면 사서 몇 개월 안 쓰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실정은 바구니 카시트를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카시트들이 0개월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0개월부터 바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로 안 가고 이걸로 쓰시는 거예요. 시트 자체도 신생한테 맞게끔 시트를 또 제공을 하니까. 다만 이렇게 뒤보기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15개월까지는 무조건 뒤를 봐야 돼요. 아이가 아무리 찡찡한다 타협이 없어요. 이거 앞으로 보면 충격을 받아서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뒤보기. 아이를 어르고 달래니라고 옆보기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되죠. 내릴 때만 방고정에서 아이를 풀러서 안고 내리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5개월이 넘어갔다 그러면 앞보기 상태를 해도 된다. 예, 척추와 목 이런 곳이 힘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잘 버틸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렸을 때는 충격이면 이 머리 쪽이 바로 꺼져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물론 15개월이 지나서도 뒤를 보고 타면 더 안전하겠죠. 근데 답답해서 그걸 잘 안 할 거예요. 15개월이면 되게 많이 크거든요. 그게 맞게끔 목 높이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사이즈 다 가능합니다. 카시트는 제일 중요한 게 장착하는 거예요. 카시트는 되게 좋은 걸, 안전 높은 걸 샀어요. 장착을 잘 못해가지고 사고로부터 충격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매장에도 오시면 카시트 설치했는데 뭔가 이상하고 흔들린다 그래서 제가 따라 내려가요. 막 엉뚱하게 막 뒤로 설치해 놓고 앞에 막 끈으로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다 빼가지고 다 설명해 드리고 이쪽 좌석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보시면 아시고요. 먼저 아이소픽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좌우에 있어요. 이 아이소픽스가 체결을 해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 있는 거를 빼서 좌우를 먼저 확보를 해주시고요. 차량 엉덩이에 보면 우리나라에 2010년부터 출시된 차량들은 모두 아이소픽스를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2009년, 8년, 7년 그 이전 거 오래전에 생산된 차량을 탈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1번 차를 바꾼다. 아빠들 되게 좋아하시죠? 차 바꾼다니까. 2번 아이소픽스형이 아닌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 없고 온라인에서 팔아요. 그런 것도 판매를 하긴 해요. 아이소픽스형이 더 안전하고 견고하니까 이거를 권해드리는 거죠. 다 바뀐 거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차량 엉덩이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소픽스를 낄 수 있게끔 핀이 있어요. 엉덩이 안쪽에 보면 손가락 이렇게 쭉 넣어보면 딱 핀이 보여요. 좌우에. 그리고 아이소픽스라는 버튼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초록색 띠가 안 보이는데 체결을 하면 초록색 띠가 보여요. 어떤 카시트는 앞에 보여지고 옆에 보여지기도 하고 여기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보이죠? 이렇게 체결이 된 거예요. 반대쪽도 그 체결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체결을 한 상태에서 뒤에 리바운드 스토퍼라고 하는 등받이하고 차량 시트 등받이를 밀착을 시켜줘야 돼요. 밀착을 어떻게 시키느냐? 카시트 앞으로 가서 이 마운트 쪽을 밀고 잡고 밀면 돼요. 소리 잘 들어보세요. 들리죠? 예. 딱딱딱 체결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손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바짝 밀려요. 차하고 카시트가 정확하게 일체가 된 거죠. 뒤에는 이제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발받침 요거거든요. 레그 서포터라고 하는데 뭐 여기를 눌러서 쭉 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차량 의자에 앉으면 한 발받침이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네, 그 위치에 내려서 쭉 체결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초록색이 여기 양쪽에 보여요. 끝에 이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고 이렇게 끝까지 내린 상태에서 한 단계 정도만 더 내리면 견고하게 안착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흔들리고 하는데 들고 이렇게 하면 안 흔들리죠. 이렇게 강력하게 체결을 해요. 그래서 앞뒤로 강력하게 체결을 하면 카시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요 정도 흔들리는 거는 정상이에요. 다 모든 카시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운전석 뒤에 태우느냐 보조석 뒤에 태우느냐 많이 물어보세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운전석 뒤에 태우면 옆자리로 엄마가 빨리 탈 수가 있어요. 운전석 쪽으로 내릴 수가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내리잖아요. 보조석 쪽으로. 보조석을 비워두면 엄마가 쉽게 타고 아이를 태우거나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석 뒤에다가 카시트를 설치하면 아이를 태우기가 쉬워요. 문 열자마자 바로 태우면 돼요. 아이를 태우고 엄마는 돌아가서 출발하기 전에 타면 되니까. 그런 방법이니까 지금 설치하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이쪽에 설치 한번 해보시고 이쪽에 설치 한번 해보시고 편한 데 하면 돼요. 사람마다 설치를 해보면 다 달라요. 원하시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생아 카시트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이 토들러 카시트라고 들어봤어요? 토들러 카시트. 그 다음이 주니어 카시트.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을 해요. 토들러는 12개월 넘어가면 쓸 수가 있어요. 카시트 안에 벨트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12개월 정도 지나면 벨트를 이용해서 보면 되고요. 그 대신 후방보기가 안 돼요. 엄연히 얘기하면 15개월이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왜 15개월까지는 후방보기를 해야 되니까. 주니어 카시트는 그 이후부터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첫째가 타요. 1살, 2살, 3살 정도 탔을 때 둘째가 태어나면 둘째 물려주고 큰애는 주니어를 타면 돼요. 근데 큰애가 신생아를 타고 있는데 돌 정도 지났어요. 한 14개월, 15개월 됐는데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연년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둘째 때문에 또 신생아 카시트 사지 마시고 둘째는 신생아 물려주시고 큰애를 토들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좀 일찍 갈아타는 거니까. 토들러는 타다가 주니어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토들러는 안전벨트를 뒤로 묶고 주니어랑 같이 겸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카시트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토들러, 그 다음에 주니어, 그 다음에 제일 싼 게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계열수에 맞게끔 쓰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또 아기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기띠는 뭐 항상 엄마가 안고 다니고 아기띠는 뭐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아기띠 중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작은데 너무 큰 아기띠를 하게 되면 아이가 또 헐렁헐렁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줄여도 좀 헐렁하고 좀 너무 부드럽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용 아기띠는 일단 부드럽고 작고 가벼워요. 그 신생아 착용하기 너무 좋은 거죠. 쓰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36개월까지 쓰는 아기띠로 이렇게 갈아타시면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힙스트형 아기띠, 힙스트를 또 분리해가지고 힙스트만 쓰는 경우도 있고 아기띠 캐리어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허리에 메고 앞에다 이렇게 힙스트를 하는데 6개월이 최소 지나야 돼요. 왜냐? 척추가 꼿꼿이 서야 되는데 아이가 신생아 때는 앉을 수가 없잖아요. 앉혀도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힙스형은 최소 6개월 이후에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런 아기띠가 이제 보통 12개월까지 쓰는 이런 아기띠고 이 이후에는 허리 받침이 추가가 되고 어깨 밴드가 더 추가가 돼 가지고 아이가 36개월까지 최대 쓸 수 있게끔 견고하게 만들어 놨어요. 또 올인원 제품도 있어요. 슬링부터 일반 아기띠 캐리어하고 힙스트까지 다 돼 있는 4가지가 한 번에 들어있는 그런 제품도 있으니까 뭐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설명할 게 이제 기저귀 가방인데 기저귀 가방은 뭐 유모차에도 같이 들어있는 게 있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가방 중에서 기저귀 가방 전용으로 따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잦은 외출을 해야 되는데
외출할 때마다 짐을 싸는데 자꾸 빼먹고 그러니까 외출할 때만 넣는 물건들을 넣어놓으시면 좋죠. 그러면 거기에 일회용품도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들고 갈 수 있게끔 기저귀 가방은 따로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 놀 때 우리 점점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시발기 준비해서 놀 수 있게끔 이날 시기에 하는 거고요. 물고 빨고 해도 위생적이고 문제 안 되게끔 하고 다만 이제 목을 찌를 수 있게끔 긴 거 그런 것만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시도 때 없이 빨게끔 하는 공갈 젖꼭지죠. 예, 이런 거 있으면 조용합니다. 이거 물고 있으면은 여유분으로 꼭 준비하시고 이렇게 핀으로 도망가지 않게끔 집게로 물릴 수 있는 거 하고요. 딸랑이. 네, 이렇게 장난감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아기 체육관이라고 바닥에 눕혀가지고 아이가 놀 수 있는 게 유일해요. 아이가 뭐 걸어가거나 아직 기어다닐 수도 없고 누워만 있는 상태니까 놀 때는 아기 체육관 같은 거 하나 사줘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빌이죠, 모빌. 태어나면서 한 달 동안은 거의 흑백만 보니까 흑백하고 컬러랑 같이 사가지고 교체해서 해주면은 아이들은 놀이하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놀이 나들이 알아봤습니다. 네.